요즘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이야기인데요. 한 유튜브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눈물로 보낸 나의 10대. 어릴 때 1살부터 19살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서 굳어진 기분이에요. 어릴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이런 성격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 댓글을 보면서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갑자기 불같이 화내는 아빠와 언제 히스테리를 부릴지 모르는 엄마. 그게 제게 일깨워준 능력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제가 부모를 품습니다. 저는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불같이 화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뭔가 남들과 다르게 과하게 예민하고 눈치를 보고 집안의 공기가 조금만 달라져도 몸이 먼저 긴장했어요. 이게 제가 ADHD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어릴 적 고통스러웠던 기억으로 인해 신경 다양성 특성과 비슷하게 읽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ADHD나 자폐 스펙트럼 등의 신경 다양성 진단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있고 없고가 아니니까요. 전문의 선생님이 검사 후 임상적 경험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증상도 진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신경 다양성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자책하시는 부모님이 알면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우리 아이가 사회로부터 받는 지적이 나중에 어쩌면 그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특별한 능력이 되는 이야기예요. 주변에 이런 분 있으신가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분위기를 먼저 읽고 상대방이 힘들다는 걸 본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알아채는 사람. 어릴 때부터 유독 눈치가 빠르고 사람 많은 자리에서 왠지 늘 긴장하고 있는 사람. 혹시 이런 성향이 여러분 자신이진 않나요? 혹은 우리 아이에게서 비슷한 모습을 보신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이게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아주 특별한 지능으로 분류하죠. 트라우마 지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상처를 통해 발달한 지능인데요. 보통 지능이라고 하면 IQ나 공부 성적을 먼저 떠올리는데 트라우마 지능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요. 어린 시절에 감정 기복이 심한 부모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가정 분위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ADHD 혹은 신경 다양성 아이들이 자주 경험하는 환경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환경에 적응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뇌 구조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발달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편도체와 전전두엽 피질의 연결이 훨씬 빠르게 발달한다고 해요. 편도체는 뇌의 경보장치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요. 전전두엽 피질은 이 위험 신호를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뇌의 사령탑이죠. 이 두 부위가 일찍부터 집중적으로 훈련된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사람들의 뇌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감지 레이더와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의 표정, 목소리 톤, 침묵의 질감까지 끊임없이 분석하는 거예요. 타인이 보면 그냥 눈치 빠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살아남기 위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능력이에요. 저는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서 딸아이 생각이 났어요. 산만하고 충동적이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웠던 딸이 사람의 감정은 누구보다 빠르게 읽었거든요. 그 눈치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 트라우마 지능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예요. 어떤 공간에 들어섰을 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드신 적 있나요? 누군가 방금 싸웠다는 걸 혹은 이 자리에 숨겨진 긴장이 흐른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 지능을 가진 사람에게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비언어적 신호 감지 능력이라고 불러요.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스치는 표정, 미세하게 달라지는 어깨의 각도, 목소리에 섞인 긴장감 같은 걸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그 신호들을 빠르게 읽지 못하면 위험해졌기 때문인데요. 저는 딸한테 이 능력이 있다는 걸 딸이 아주 어릴 때 알게 됐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빠 오늘 힘들어 하며
먼저 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은 날 반 아이들 중에 제일 먼저 알아서 조용히 행동한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산만하다고 집중 못한다고 매일 혼나던 아이가 누구보다 정교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 공간 분위기만 알아차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저 사람 지금 힘들구나를 상대방이 말하기도 전에 아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 본인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요.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과잉 공감이라고 불러요. 단순히 공감 능력이 높은 게 아니라 타인의 내면 상태를 거의 실시간으로 꿰뚫어 보죠. 엄마 기분이 오늘 어떤지, 아빠가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이걸 계속 읽어야 했던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 레이더가 계속 켜져 있는 거죠. 놀라운 능력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인은 많이 힘들어요. 이런 걸 알고 나서 제가 딸한테 더 미안하더라고요. 두 번째예요. 주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할 때 오히려 혼자 침착한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지금 중요한 건 흥분하는 게 아니라 이건데 싶었던 그 순간이요. 이게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스탠퍼드 대학교 데이비드 라이언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스트레스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힘들 때 회복 능력이 발달한다고 해요. 이걸 스트레스 접종 효과라고 부르는데 어릴 때부터 괴로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어내는 응급 상황에서 더 침착하게 전략적 사고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위기 상황이 이 사람들에게는 낯선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릴 때 그들의 원래 환경이었으니까요. 세 번째예요. 대화가 끝난 뒤에도 계속 그 사람 말이 생각나지 않나요?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행동에 진짜 이유가 뭘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생각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힘든 적 있으셨나요? 사실 이건 트라우마 진흥의 핵심 특징 중 하나예요. 어릴 적에 다른 사람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면 위험했기 때문에 뇌가 자동으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분석하는 습관을 만들어 버린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발전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와, 넌 사람을 참 잘 본다 는 말을 자주 듣는 분이라면 이 패턴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혼자 해결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곁에서 보면 독립적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데 이 자립심은 사실 어렸을 적 트라우마로 만들어졌어요. 보호받아야 할 시절에 내팽겨졌거나 혹은 부모님께 말도 못할 정도로 지적을 많이 받은 아이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걸 뼛속 깊이 학습하게 돼요. 기댔다가 실망한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기대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적응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엄청난 독립심이 생기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 기대도 괜찮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50평생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신경 다양성 아이들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선생님께 질문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죠. 이게 고집이나 자존심 문제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알고 보면 도움을 요청했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쌓인 거예요. 지금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혼내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해도 안전하다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섯 번째예요.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누군가의 친절에 예상보다 훨씬 크게 감동받은 적 있지 않나요? 반대로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보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몸에 이상이 올 정도로 화가 나죠. 이건 우리 두뇌, 편도체 부분의 과활성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반복적인 위험 상황을 맞닥뜨린 뇌는 감정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오라고 느끼는 자극을 이 사람들은 팔이나 구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완벽주의적 성향 혹은 깊은 공감을 느끼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일상적인 자극에도 쉽게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말을 유독 자주 들어온 분들. 그게 단점이 아니었어요. 뇌가 불순물을 0.1%도 받아들이지 않는 반도체처럼 정밀하다는 증거예요.
여섯 번째예요. 이건 능력이라기보다 앞서 말한 5가지 힘을 만들어주는 연료 이야기예요. 푹 쉬어도 되는 시간이 생겼을 때 오히려 불안해지거나 뭔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기는 분들 있으시죠? 조용한 상황이 편한 게 아니라 앞으로 폭풍이 올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요. 이건 뇌가 계속 긴장 상태를 기본값으로 설정해왔기 때문이에요. 고요함을 안전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위험이 다가오기 직전에 불길한 신호로 인식하는 패턴이 형성된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 주디스 허먼 교수는 이걸 만성 과각성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그냥 쉬어라 하는 조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뇌한테 지금은 위험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쉬는 게 어렵다는 것과 부지런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진짜로 쉬어야지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딸이 함께 땀 흘리는 운동을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공부를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뇌가 먼저 안정되어야 성적도 올라간다는 걸 미국의 최신 뇌과학 연구에서 배웠거든요. 피터 레빈 박사가 개발한 신체 기반 치유법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몸에 쌓인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 딸도 저도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게 됐죠. 뇌가 처음으로 지금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은 거예요. 어린 시절 기억에서 이 모든 능력이 생겼지만 삶이 너무 힘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리처드 테데스키와 로렌스 칼훈 교수는 수십 년간 역경을 겪어온 사람들을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로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발표했어요.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단순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두뇌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중 약 50%에서 70%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다고 해요. 즉 상처가 무조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운 좋게 이겨낸 사람들 중에는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진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저를 낳아서 키운 제 부모님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왜 나는 그렇게 많이 맞았을까? 근데 강연을 보면서 깨달았죠. 그분들도 힘들게 살아오셨다는 걸. 전쟁을 겪은 세대에서 자란 분들이잖아요. 제가 받은 상처의 일부는 사실 부모님이 받은 상처가 전달된 거였어요. 받아온 대로 주셨을 뿐인 거죠. 그걸 알고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딸에게 하는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받은 상처의 대물림을 내 세대에서 끊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트라우마 지능을 가진 분이 그래서 다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발전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대가가 있어요. 끊임없는 긴장, 쉬지 못하는 뇌, 쉽게 열리지 않는 마음. 이 능력이 다 공짜가 아니에요. ADHD, 자폐 스펙트럼, HSP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학교에서 매일 지적받고 집에서 계속 혼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트라우마 지능은 발달하겠지만 어쩌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혹시 지금 트라우마 상황을 겪은 어른이나 어쩔 수 없이 겪고 있는 신경 다양성 아이의 부모님이시라면 3가지 해결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의과대학 존 레이티 교수님, 스탠퍼드 대학 앤드류 후브만 교수님, 다미주 신경 이론을 창시한 스티븐 포지스 박사님 등 세계적인 석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첫째, 땀 흘리는 운동이에요. 뇌에 안전 신호를 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죠. 운동 중에 분비되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뇌에 부족한 연료를 채워줘요. 둘째, 즉각적인 성공 경험이에요. 트라우마 지능을 가진 뇌는 결과가 멀리 있는 활동에 쉽게 포기해요. 게임처럼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셋째, 안전한 한 명의 보호자예요. 내가 혹은 아이가 도움을 요청해도 외면하지 않는 보호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극심한 뇌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세계적 석학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이 3가지 해결법으로 제 딸은 변했어요. 약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으로 산만했던 딸이 특목고에 합격했죠. 뇌에 연료를 채워주고 성공 경험을 쌓아주고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줬더니 딸의 뇌는
긍정적인 뇌신경 회로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나중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능력, 위기 상황에서 침착한 능력,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 혼자 해결하는 강인한 자립심, 세밀하게 조율된 감수성, 나 혹은 내 아이의 능력,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이제 아시겠죠? 그냥 타고난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지금 눈앞에 불빛이 산불인지 불꽃놀이인지 아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머릿속에 불이 나고 있다면 당장 꺼야 하는데요. 활활 타고 있는 머릿속 산불을 근본적으로 평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산만한 딸을 스스로 공부하게 만든 미국의 최신 뇌과학 실천 방법, 외부 마감 효과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이 영상을 바로 클릭해 주세요.